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사회적 가치 트렌드 뉴스 닥터SB의 나석권입니다. 개강을 앞둔 대학생들에게는 3월이 진정한 새해의 시작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어색하기만 하던 2023년이라는 표현이 어느새 익숙해지면서 새삼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느낌입니다. ESG 업계에서는 어떤 새로운 소식이 있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사회적 가치연구원의 김소혜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발전하고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투자 시장의 트렌드도 빠르게 움직이게 됩니다. 투자는 일반적으로 투자금보다 더 크게 회수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시장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 ESG 투자에서 조금 특이한 현상이 발견되는데 바로 사회적 가치가 투자자들이 투자를 유지하는 비금전적 이유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작년 22년에 ESG 투자의 순자금 유입은 전년도보다 훨씬 적었지만 투자자들이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성과를 추구하면서 다른 펀드들보다 훨씬 더 끈기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투자 금융 서비스 회사인 모닝스타의 데이터에 따르면 펀드가 친환경적일수록 투자자들이 계속 머물 가능성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이후에 금융기관이 투자나 금융상품 등을 공시할 때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지속가능 금융 공시제도는 자금을 3가지 범주로 나누는데 그중 친환경 버킷인 아티클 9 펀드는 작년 3분기에 가장 큰 순유입을 기록하였죠. 환경 중심인 아티클 8 펀드는 유입보다 유출이 많긴 했지만 지속 가능성에 전혀 초점을 두지 않는 아티클 6 펀드만큼 유출이 크지 않아 친환경과 관련된 투자에 긍정적인 신호가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전 ESG 투자가 성장하기 시작했던 초기에는 이 또한 일시적인 유행에 불과하다고 보는 시선들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장기적인 안목으로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코로나에 의한 일시적 유행이 아닌 잠재력이 충분한 시장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을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적가치연구원의 김민규입니다. 언젠가부터 식당이나 카페 같은 가게에서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결제하는 것이 일반적이게 된 것 같습니다. 가게 주인의 관점에서는 직원을 줄일 수 있게 되면서 인력비를 아낄 수 있게 되었지만 산업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기존 일자리가 대체되면서 실업자들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었죠.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이러한 현상은 산업 곳곳에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최근 자동차 산업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발견되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포드의 최고 경영자인 짐 팔리는 전기차를 만드는 것이 기존 내연기관 차량을 만들 때보다 무려 40%의 인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보다 더 적은 부품으로 조립되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의 일자리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죠. 2018년 미국 자동차 노동조합은 전기차로 전환되면 자동차 산업에서 35,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추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체가 전기차에 대한 판매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해당 업계의 근로자들은 폭풍우를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자동차 제조업체의 전통적인 공급망은 전기 차량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인 배터리 생산으로 점차 대체되고 있는데요.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는 각각 배터리 제조사인 SK이노베이션, LG화학과 손잡고 미국 내에 배터리 공장을 짓고 전기차 확대를 위한 배터리 공급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업계의 이러한 행보는 기존 근로자에게 근심을 더해주고 있는데요. 부디 현명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인간의 일자리는 점차 줄어들고 앞으로도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술 발전과 인류의 공존은 모두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숙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모두의 지혜와 노력이 절실한 대목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소식을 만나보겠습니다. 사회적 가치연구원의 이상원입니다. 현 시대에서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은 곧 에너지의 사용이 증가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편리성과 생활 수준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기의 사용은 필수적이고 그로 인해 점점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면서 탄소 배출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사실처럼 보였죠. 하지만 작년 이집트에서 개최된 COP27에서 경제 성장과 온실가스 배출 사이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최근 선진국뿐 아니라 여러 개발도상국에서도 경제 성장을 지속하면서 탄소 배출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경제 성장 그래프와 탄소 배출 그래프가 서로 반대로 움직이게 된 원인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 성장에 따라 제조 산업 기반에서 서비스 산업 기반 경제로 전환되면서 사회 전반의 산출물에 대한 에너지 집약도가 낮아지게 되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에너지 사용이 보다 친환경적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즉, 인류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에너지 소비 증가가 더 이상 필수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게 된 것이죠. 전문가들은 이러한 경제 성장과 탄소 배출의 디커플링은 갈수록 가속화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이 현상이 막대한 비용이나 정치적 합의로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현상이란 것. 또 다른 이유는 현재 개발도상국들은 기존 선진국들이 거쳤던 방법보다 더 친환경적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산업화가 진행되어 경제 성장 대비 탄소 배출은 더욱더 줄어들 것이라는 점입니다. 미 대통령 기후 특사인 존 케리는 개발도상국들이 화석연료는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장려하기 위해서 기업 판매용 탄소 배출권의 새로운 틀을 준비하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서 언젠가는 환경 보전이 곧 인류의 경제와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영국의 정치가로 평가되는 윈스턴 처칠은 과거의 일을 과거의 일로서 처리해버리면 우리는 미래까지도 포기해버리는 것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과거의 답습이 아닌 새로운 현재를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하는 것이라 생각해봅니다. 모두들 달라진 현재에 부지런히 적응해 갑시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 트렌드와 양질의 인사이트를 전달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